자, 반갑습니다. 작은 영시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때 아닌 폭염에 때 아닌 비가 올해는 진짜 유달리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분 좋지 않아요? 네, 좋아요. 폭염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게 좋죠? 그쵸? 네. 사실 저도 비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저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온 세상이 다 깨끗하거든요. 그때는 진짜 말마다 개업가의 냇물을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깨끗했어요. 진짜 말마다 어릴 때는 뭐 가재나 그런 아니면 게 같은 거, 그리고 새우 같은 거 이런 게 냇가에 지천으로 깔려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시골 내려가면은요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왜냐면 환경적인 오염 때문에 너무 심각한 오염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게 개체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붕어, 뭐 1급수에서 살던 그런 어종들이 다 멸종하고 2급수에서 살던 어종들도 거의 대부분 다 없어지고 지금은 3급수 정도 되는 정도? 피라미, 일단은 물이 들어오도 살 수 있는 그런 고기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다 동네에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옛날보다 확실히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게 많이 진행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산성비라고 해가지고 비도 제대로 맞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어디 보면은 예전에는 일부러 막 비 맞으러 다니려고 막 그랬었어요. 비 맞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일부러 막 돌아다니면서 비 일부러 막 맞으러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비 맞으면 큰일 난대요. 요즘은 뭐 산성비 때문에 탈모에 지금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비 함부로 맞지 마세요. 아셨죠? 예전 낭만 생각하려고 또 막 맞으면서 돌아다니지 마시고. 휴가들은 이제 다 다녀오셨겠죠? 뭐 안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안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이제 뭐 이런 휴가를 갔다 와서 좋은 계획도 세우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여차해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를 이제 후반기, 이제 전반기가 지났으니까 올해도 2018년, 2019년도 전반기가 벌써 지나고 이제 후반기가 이제 지나면서 입주 지났으니까 벌써 이제 후반기가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후반기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갔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추석이. 세월 진짜 참 빨라요. 그쵸? 세월 진짜 빨라서 그만큼 우리가 이제 적정 나이가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와 동시에 나이가 먹고 있는 동시에 내가 지금 해놓은 게 얼마큼 있는지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얼마큼 뭘 해놓고 있었나 우리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고민을 해보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되게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쵸? 지금 현재 내가 잘 못 살고 있으면 미래에도 불투명해요. 근데 지금 내가 열심히 살고 있으면 미래에도 굉장히 투명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죠. 요즘 제가 우리 같이 멤버들한테 엄청나게 닥달을 하고 있어요. 왜 닥달을 하고 있냐? 너무 열심히 안 살았어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너무 열심히 안 살아요. 제가 살아온 거에 비해서 저가 똑같이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열심히 사는 건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있습니다. 내가 1차 산업만 하면 죽을 때까지 1차 산업만 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힘들게 살아요. 하지만 2차 산업 뒤에 3차 산업을 해야 되는 거죠. 나를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팔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내가 힘들게 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 사주팔자가 내가 좋으면 뭐합니까? 그 사주팔자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쵸? 운이 되게 좋아요. 운이 좋으면 뭐 할 거야? 운이 좋아도 어느 순간에는 운이 나쁜 시기가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 내가 운이 좋았을 때 벌었던 돈을 다 까먹을 수 있다는 거죠. 저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탄탄하게 오래 갈 수 있고 지금 흔들림 없이 내가 갈 수 있는 거는요 뭐예요? 노력밖에 없습니다. 노력하는 노력밖에 없어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거를 정말 끈기 있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얻었던 이익들은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하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제대로 얻고 끈기 있게 오랫동안 노력했던 그 결과물들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쵸? 그런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나한테 보상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보상이 따라야 됩니다. 근데 그런 보상은 내가 뭘로 따라요? 뭘로 따라야 돼요? 당연하죠. 내가 미용실에서 일하는 요금을 가지고 따져야죠. 내가 일하는 걸 가지고 내가 내 브랜드로 내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고 고객이 내가 머리를 시술을 했을 때 내가 얼마를 받아주고 내가 비용을 받으면서 내가 손님한테 머리를 해줄 것이냐 이거라는 거죠. 자, 오늘 작은 미용실 성공하기 그럴 때 연봉 1억 벌기 주제는요 당신의 미용 요금에 얼마를 선정할 것인가 입니다. 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기술이 우선입니까? 서비스가 우선입니까? 기술이 우선이에요? 둘 다예요?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미용실에 근무하시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서비스적인 부분에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기술? 기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꾸준히 연습하셨어요? 많이 공부하셨어요? 조금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진 않았어. 조금 해도 조금 좋아졌어요. 조금.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 기술로 내가 요금을 받아야 된다고 노력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에요.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기술이 우선으로 내가 요금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거의 90%예요. 그렇게 말은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미용실 경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내 능력보다는 서비스적인 능력으로 요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기술적인 부분에 노력을 안 해요. 왜? 어려우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투자도 해야 되고 시간도 빼야 되니까. 하지만 서비스적인 부분에는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뭐요? 일단 돈으로 해결되니까. 돈으로 해서 미용실을 굉장히 럭셔리하게 꾸밉니다. 럭셔리하게 꾸민 거에 동시에 뭐예요? 어느 미용실 갔더니 커피의 메뉴판이 쭉 있어요. 일반 뭐 커피숍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커피숍일 정도 메뉴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선택하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 미용실에 커피 마시러 갔나요? 머리 하러 간 거예요. 머리 하러 갔지 그 미용실 갔지 커피 마시러 가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 좋아서 가는 미용실은 아니란 얘기죠. 실질적으로 내가 가서 그 미용실에 가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분위기 좋아서 분위기 좋은데 요즘 커피숍 좋은데 얼마나 많은데요. 그쵸? 미용실에 주는 커피보다 커피숍에 주는 커피가 훨씬 더 맛있어요. 빵이나 이런 것도 얼마나 맛있게 나오는데요. 그쵸? 거기에 나오는 디저트가 얼마나 맛있게 나오는데 차라리 그런 데 가서 먹는 게 낫지. 커피숍에서 미용실에서 시간 때워가면서 커피 마시려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내가 요금을 선정을 할 때 내가 요금을 이만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기술적인 부분의 요금을 선정할 것인지 내가 서비스적인 부분의 요금이 선택이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내 이런 데다가 보면요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데가 있어요. 인테리어도 너무 럭셔리하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커피가 종류별로 다 있어요. 각 나라마다 커피가 종류가 있는 커피숍도 있어요. 미용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비용을 선정을 할 때 서비스적인 부분에 내가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거에 준하는 요금을 내가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기술이 좋아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요금을 내가 받을 것인지 내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 옛날에는 기술적인 부분의 요금이 산정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어떻게 해요? 서비스적인 부분의 요금이 산정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나 인테리어 이만큼 해서 내가 이만큼 들어갔어. 나 이만큼 받아야 돼. 근데 문제는 아무리 서비스 좋고 인테리어가 좋으면 뭐합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 고객이 미용실에 가서 그 미용실에 들어가서 머리를 했을 때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기술적인 부분이 앞선다 그러면 이 기술적인 부분이 앞서는 건 뭐예요?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죠. 만족도가 높으면 그 요금이 적정한 가격이에요. 하지만 내가 고객이 왔을 때 그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서비스적인 부분이 높다고 해서, 근데 그 고객이 그거를 서비스적인 부분에 만족한다 그러면 그 고객님은 기술적인 부분 서비스 부분 만족해? 괜찮아? 그러면 맞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쵸? 기술적인 요금을 먼저 선택하고 서비스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지만, 우리가 요즘에 미용실 오픈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면은 뭐예요? 서비스적인 부분의 기술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부분에 요금을 선정을 해요. 그러면 그 비율이 과연 어떤 비율일까? 내가 요즘에 커트를 3만원을 받아요. 그럼 3만원의 요금을 받았을 때 이 3만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서비스적인 부분에 몇 프로가 들어갈 것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몇 프로가 들어갈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3만원의 요금을 내가 받는다 싶으시면 그 안에 서비스적인 부분의 요금을 내가 몇 프로로 집어넣을 것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기술적인 부분에 몇 프로를 넣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있어요? 그냥 가격 선정을 했으니까 내가 요 금액 받아야지, 이게 전부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자, 서비스적인 부분에 요즘에 예전하고 다르게 서비스적인 부분에 굉장히 뛰어나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금을 선정을 많이 못해서 굉장히 미용실이 엄청나게 커요. 직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저가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데가 요즘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직도 되게 많아요. 그런 데가. 그런 부분은 뭐예요? 기술적인 부분이 낮음과 동시에 서비스적인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요금을 적절하게 저렴하게 받는 그런 미용실을 선택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요즘에 개인 미용실, 1대1 미용실인데 인테리어는 럭셔리하게 꾸며놨어요. 근데 1대1로 하진 않죠. 진짜 사람들이 몇 명을 쓰긴 쓰죠. 근데 혼자 다 해요. 그래도 1대1 있죠. 그죠? 인턴이 없이 혼자 다 하니까. 근데 비용은 엄청나게 산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요금은 너무 비싸요. 근데 손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뭐예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서비스적인 부분에 요금이 많지만 그 기술적인 부분이 뒷받침을 못하다 보니까 그 서비스적인 부분의 가격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고객에게 없다라는 거죠. 요즘 미용실의 불황이 대체적으로 서비스적인 부분의 요금을 더 많이 높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요즘 불황이 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미용실에 근무를 하면서 이분이 직원이 굉장히 많았었대요. 강남에서 미용실을 냈대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살롱을 운영하면서. 근데 이분이 커트 요금이 한 10만원이에요. 커트 요금이 10만원을 받아요. 원장님이 내가 커트 요금이 10만원을 받아요. 강남 쪽이니까. 근데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직원을 지금 그만뒀어요. 직원이 몇 명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요금을 2만원을 깎았대요. 그랬더니 손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손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원장님, 요금을 너무 많이 깎아줘서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원장님이 이렇게 요금 깎아주니까 우리가 너무 행복해서 자주 올 것 같아요. 그럼 그 원장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원장님이 제가 요금을 깎은 거는 기술적인 부분과 서비스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뒤에서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직원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손님한테 응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제가 뺐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서비스가 옛날에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직원이 많아서 이분은 이 손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직원의 이탈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 고객님을 케어할 수 있는 직원들이 주다 보니까 그 직원이 준 거에 맞게끔 요금을 내가 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양심적으로. 그래서 그 서비스적인 부분의 요금을 내가 다운시켜 주는 거예요.
참 제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야 이거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내가 손님이 있었을 때와 손님의 직원이 많이 있어서 서포트를 해서 고객님한테 해주는 서비스가 많았을 때와 기술적인 부분에 내가 요금을 받을 때와 기술적인 부분에서 요금은 절대 내려가면 안 되겠죠. 왜? 내가 기술이 높으니까. 어느 정도의 기술은 내가 책정되어 있으면 만약에 10만 원이라 그러면 5만 원의 기술적인 요금과 5만 원의 서비스적인 요금이 책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이 미용실에서 저는 90%가 제 기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적인 부분이 제가 10%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요금을 못 내려줘. 왜?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요금을 저렴하게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프로테이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시내에서 나가서 큰 미용실 같은 경우는 서비스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이 합치를 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굉장히 높아요. 맞나요? 안 맞나요? 직원들 청담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한 원장님, 그 디자이너 선생님 밑에 최소한 2~3명의 인턴들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요금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거의 커트 한 번 할 때마다 한 15만원, 20만원씩 하잖아요. 그렇게 산정이 되는 건 뭐예요? 서비스와 기술적인 부분이 두 가지가 매치가 됐을 때 요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지금 받는 요금에 기술적인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요금의 프로테이지와 손님한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적인 부분에 있어서 챙길 수 있는 서비스적인 프로테이지와 기술적인 마인드의 요금과 서비스적인 요금과 두 가지가 매쳐졌을 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요금이 적절한가? 그리고 과연 이 프로테이지가 어느 게 더 높고 어느 게 더 낮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 고객님이 기술적인 부분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적인 부분에 나한테 올 것인지 한번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마마다나 인테리어가 좋고 서비스가 좋다 그러면 이 미용실에 오시는 손님이 그냥 기술적인 부분은 다른 미용실도 다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나는 근데 서비스적인 부분에 갈 거야 나는. 당연히 기술이 동급이라 그러면 당연히 서비스 좋은 데로 가겠죠 사람들이. 맞지 않나요? 이 미용실과 이 미용실이 동급이에요. 기술적인 비슷비슷해. 하는 것도 비슷비슷해. 근데 뭐예요? 당연히 서비스가 좋은데 그런데 인테리어가 좋고 럭셔리한데 이런 데는 당연히 가겠죠. 가격도 비슷해요? 당연히 좋은 데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마음이 거기에 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요즘에 제가 많이 돌아다니는 커피숍이나 이런 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커피숍을 잘 보시라는 얘기죠. 가격은 비슷합니다. 근데 조그만 카페를 갈까요? 큰 카페를 갈까요? 당연히 큰 카페를 가요. 왜? 거기가 카페가 분위기도 좋고요. 사람도 많이 와요. 자리도 넓어요. 그리고 공간도 확 터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좁은 데보다는요 넓은 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급증이 없어도 돼요. 내가 하루 종일 눌러 있어도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메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를 가겠죠. 조그만 데 가겠어요? 정말 그 카페가 커피숍으로 정말 맛있는 카페를 한다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정말 그 커피숍이 정말 요금이 정말 싸든지요. 아니면 커피가 정말 다른 데서 먹지 못할 정도로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카페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슷하다 그러면요 당연히 크고 넓고 서비스가 좋고 인테리어가 좋은 데는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종로에 커피숍이 있답니다. 커피숍이 있는데 이 커피숍은요 엄청 작아요. 한 8평도 안 되나 봐요. 사람이 앉아있을 자리도 없대요. 근데 직원이 2명이서 일을 한대요. 근데 대기줄이 기본 10명에서 20명 정도 대기줄이 항상 줄이 서 있대요. 왜 그럴까요? 왜? 요즘 커피값 기본 얼마예요? 아이스 커피 한 잔 마시려면 4,500원에서 5,500원 하죠? 맞아요. 그쵸? 근데 이 커피숍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100% 테이크아웃이에요. 아이스커피 한 잔에 1,500원이에요. 제일 비싼 게 뭐 조금 이거 뭐 저 사가지고 4,500원인데 제일 비싼 게 줄을 엄청나게 많이 서요. 너무 가격이 싸니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이 가격이 싼 건 뭐예요? 이 카페 기술적인 부분일까요? 서비스적인 부분일까요? 이 사람의 기술적인 부분에 1,500원 정도의 값어치의 커피 맛을 제공하는 카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1,500원짜리의 커피숍이긴 하지만 1,500원보다도 더 맛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줄을 서는 거예요. 왜? 다른 데도 1,500원짜리 카페는 아주 많거든요. 아주 많아요. 하지만 이 카페는 1,500원짜리 기술적인 부분의 맛을 제공하는데 그 1,500원보다 값어치가 더 높은 퀄리티 있는 커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항상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자, 미용실도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 정도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동네 미용실에서 제가 이 정도의 금액을 받고 있어요. 저도 사실 손님은 많아요. 지금 오늘 하루 정도도 저는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계속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일을 해요. 왜? 저는 이 가격에 제가 받고 있는 이 금액에 동네에서 제일 비싸기는 해요. 하지만 내가 이 금액을 받고 있는데 이 금액이 나한테 오는 사람들은 서비스적인 부분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이 더 우선이 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서비스 좋다고 해서 저 지방에 있는 구포나 김해나 분당이나 일산에 있는 사람이 내가 미용실 서비스 좋다고 그 사람들이 이 미용실에 오겠습니까? 오늘 3번에서 오셨대요. 손님이 군포에서 한 명은 3번에서 오셨대요. 두 군데 다 어때요? 다 지금 서울 외곽에 있는 경기도권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왜 저를 찾아보고 오셨냐 이거죠. 분명히 그 동네에서도 미용실이 엄청나게 많고 럭셔리한 미용실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 미용실을 제쳐두고 왜 서비스 좋고 인테리어도 별로 안 좋은 저희 미용실에 오냐 이거죠. 바로 기술적인 부분에 90%의 기술적인 부분을 만끽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10%에 대한 저희 서비스를 원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전국에 어디 가든지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저는 무너지진 않아요. 하지만 서비스가 좋은 사람들, 미용실을 했던 사람들과 기술적인 부분이 좋았던 사람들 중에서 서비스적인 부분이 월등히 높은, 프로테이지가 높은 사람의 미용실을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딴 데 가면요 서비스가 떨어지면 이 사람은 절대 쫓아가진 않아요.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월등히 높은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다른 미용실 가서 오픈을 해도 이 기술을 좋은 사람들은 쫓아가게 돼 있어요. 서비스가 좋은 미용실을 운영할 것이니 기술적인 부분의 미용실을 운영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기술적인 부분에 앞서는 미용실들은 투자가 많이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 투자는 뭘로 하면 돼요? 공부하는 투자를 하셔야죠. 자기가 버는 돈의 15%는 무조건 공부하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버는 돈의 15%를 무조건 투자를 하거든요. 왜 투자합니까? 미쳤다고. 그거 가지고 놀러 다니면 좋잖아요. 그쵸? 왜 투자합니까? 저 오래 살려고, 미용 생활로서 오래 살려고 저는 투자를 합니다. 제가 받는 월급이, 이 월급이요, 다 내 거 아니에요. 제가 가게에서 번 돈이요, 이 돈들이 다 제 돈이 아니에요. 거기서 50%만 제 거예요. 제가 받는 월급의 50%만 제 거고요. 나머지 50%는 가게에 투자하든지 교육에 투자하든지 어느 부분에 투자해야 될 돈이에요. 그걸 안 하신 분들은 내가 받는 거에 50% 이상을 투자, 15%에서 이상 투자, 월급 받는 사람은 50%,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50%예요. 그거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술을 배우는데 등한시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얘기는 백종원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가 미용실에서 버는 돈의 50%는 무조건 제 투자입니다. 자기가 월급을 받았으면 월급의 10%에서 15%는 무조건 교육비예요.
그거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힘드실 거야. 왜? 왜? 내가 공부하는데 투자를 안 하니까. 죽기 살기로 내가 해도 될까 말까인데. 자, 서비스적인 부분이 우선이 되고 기술적인 부분이 우선이 되고 그거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가게를 오픈하기 전서부터도 저는 항상 제 월급의 15%는 무조건 제가 교육비에 투자를 했어요. 당연하죠. 왜? 가장이고 아버지니까 집안에 이끌어가야 되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안 하고 내가 이거를 투자를 안 하면 다음에 미래에 먹을 거리가 없거든요. 대기업도 똑같아요. 대기업도요. 공장 안 차려보세요. 투자 안 해보세요. 다음에 미래에 먹을 거리 없어요. 삼성 지금 힘들잖아요. 왜? 삼성이 미래에 먹을 거리 없답니다. 왜? 미래에 투자할 가치가 없어요 지금. 기업들도 내가 번 돈에 투자를 안 하면 기업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하물며 개인조차도 그거 투자 안 하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 럭셔리한 미용실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서비스 기존 기회 비용을 더 높여서 내가 요금을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술적인 부분에 내가 투자를 많이 하셔서 그 부분에 내가 요금을 책정을 해서 높게 받을 생각을 하세요. 프로테이지가 기술적인 부분에 높게 책정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내가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서비스적인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된 요금은 이거는 쉽게 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고민을 잘 해보시고 손님한테 아무리 잘해주고 서비스를 아무리 좋아해도 내가 이동하는 순간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 순간 이 고객은 나를 절대 쫓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우선이 된 사람들은 내가 이동을 하게 되면 이 고객님은 나를 찾기 위해서 불화를 해서 나의 전화번호를 내 전화번호를 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 비용은 바로 기술적인 부분에 내가 투자를 많이 하셔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서비스적인 부분에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하셔도 기술적인 부분이 월등히 높다 보면 서비스적인 부분은 조금 미약해도 고객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나요? 네. 기술적인 부분에 여러분 투자 좀 많이 하시고요. 서비스적인 부분에는 투자를 조금 덜 하셔도 됩니다. 밑바탕이 제대로 깔려있어야지 서비스적인 부분이 뒤에서 조금만 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여러분이 받는 기회비용이 지금 요금을 받는 비용이 과연 서비스적인 부분의 요금이 높은지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의 요금이 더 높은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나요? 네, 감사합니다.